젊을 때는 욕심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넓은 집, 더 많은 돈, 더 큰 성공. 그것들을 향해 우리는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욕심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집을 마련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욕심은 분명 삶의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욕심을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삶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에도 불안합니다. 지금 가진 것이 충분한데도 더 모아야 할 것 같고, 자녀가 잘 살고 있어도 더 챙겨줘야 할 것 같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지나치면 정작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잃게 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지족자부. 족한 줄 아는 사람은 항상 풍요롭다는 뜻입니다.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서 충분함을 찾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7가지 욕심은 모두 우리가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품어온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나는 이것을 왜 붙잡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가 시작됩니다. 인생 후반전은 더 많이 쌓는 시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배우는 시기입니다. 덜어낼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내려놓을수록 삶은 편안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는 바닷물과 같다.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울수록 더 채우고 싶어집니다. 그 악순환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에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은 60대 이후 절대 욕심내면 안 되는 것 7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욕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나친 집착이 우리를 얼마나 무겁게 만드는지, 그리고 내려놓았을 때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욕심내면 안 되는 것은 돈에 대한 끝없는 욕심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3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일하셔서 나름의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자녀들도 잘 독립했고 생활에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에도 이분은 늘 불안하셨습니다. 통장 잔고를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셨고, 주식과 부동산 뉴스를 놓치지 않으셨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찾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말을 믿고 큰 돈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게 됐고, 그 충격으로 몇 달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딸이 옆에 앉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 가족 아무도 굶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드시고 싶은 것 다 드실 수 있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어르신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 하셨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사실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 뒤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더 없어질까봐, 부족해질까봐,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그 불안이 욕심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불안을 돈으로 채우려 하면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깐 만족하다가 곧 더 원하게 됩니다. 그 쳇바퀴에서 내려오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잃을까봐 두려워집니다.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지금 가진 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필요한 돈과 욕심으로 갖고 싶은 돈을 구별하십시오. 지금 먹고 살 수 있고,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미 풍요로운 삶입니다. 그 풍요를 느끼는 것이 불안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건강하게 숨 쉬고 있는 것, 오늘 밥을 먹은 것, 자녀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그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먼저 보는 것이 불안을 줄이는 시작입니다. 돈을 모으는 이유가 행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불안 때문입니까? 지금 가진 것이 사실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욕심내면 안 되는 것은 남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심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사셨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항상 모범적인 직원이어야 했고,
동네에서는 좋은 이웃이어야 했고 친척 모임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표현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은퇴 이후 이분은 모임에서 더 이상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게 됐습니다. 명함이 없어지고 직함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게 되니 오히려 하고 싶은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그림을 시작하셨고 걷고 싶었던 길을 혼자 걸으셨습니다. 남한테 잘 보이려고 살았던 세월이 너무 아까워요. 그게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그 깨달음이 이분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이분은 매주 수채화를 그리고 혼자 걷고 싶은 길을 걸으십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서 그 삶이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 불행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는 데서 온다. 남의 인정은 변합니다. 오늘 칭찬해준 사람이 내일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흔들리는 기준 위에 우리의 행복을 올려놓으면 행복도 끝없이 흔들립니다. 60대 이후에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이것을 하고 있는가? 남의 눈을 위해 하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많은 것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남의 인정을 구하는 대신 오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 말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남의 평가가 예전처럼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남의 평가에 인생을 맡기고 계십니까? 스스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세 번째로 욕심내면 안 되는 것은 자녀를 내 뜻대로 바꾸려는 욕심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0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자녀에게 대한 기대가 크셨습니다. 더 좋은 직장에 다녔으면 했고 배우자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도 하셨고 자녀가 사는 방식이 못마땅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들이 걱정해서 나온 것이었지만 자녀와의 관계는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자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이미 어른이에요. 내 선택을 믿어줘요. 그 말이 처음에는 서운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자녀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길 바라는 욕심이었던 거예요. 사랑과 집착이 다르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상대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자녀는 내가 만든 작품이 아닙니다. 자녀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하는 독립된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입니다. 자녀를 믿어주는 것,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자녀와의 관계를 더 오래, 더 따뜻하게 이어줍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도 부모의 뜻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만의 선택으로 우리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녀에게도 그 자유를 돌려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자녀의 삶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나는 내 편이야 라는 말 한마디가 수십 번의 조언보다 더 깊이 닿습니다. 그 믿음이 자녀와의 관계를 더 오래, 더 따뜻하게 이어줍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사랑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에게 기대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로 욕심내면 안 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욕심입니다. 충청도에 사시는 66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를 들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부탁이 오면 거절하지 못했고 모임에서는 항상 빠지지 않았고 누가 무슨 일을 부탁해도 안 된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본인에게는 너무나 지치는 삶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들한테 맞추다 보니 내가 없어진 거예요. 그 이후 이분은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부탁을 받아도 제가 지금은 어렵겠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미안하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진심, 어린 관계들이 남고 억지스러운 관계들이 정리됐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를 듣지 않으려 하면 정작 자신에게 가장 솔직하지 못하게 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고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강하다.
남의 기대에 맞추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고 더 용기 있는 일입니다. 거절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야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더 잘 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게 시작해 보십시오. 하기 싫은 일을 부탁받았을 때 딱 한 번만 지금은 어렵겠어요 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이 자신을 지키는 삶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남을 위해 살다가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섯 번째로 욕심내면 안 되는 것은 젊음을 붙잡으려는 욕심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69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나이 드는 것이 너무 두려우셨다고 합니다. 흰머리가 보이면 바로 염색을 하셨고 주름이 생기면 각종 시술을 받으셨고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어야 그날 하루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점점 힘에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술의 부작용도 생기고 젊어 보이려는 애씀이 오히려 더 피로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자신의 흰머리와 주름을 아무렇지 않게 드러내고 환하게 웃으며 살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나이 드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오히려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나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하면 힘이 듭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것과 젊음을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건강한 관리는 지금의 나를 더 잘 살게 하는 것이고 젊음에 대한 집착은 지금의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흐르는 물은 막히지 않는다. 자연의 흐름을 타면 편안합니다. 세월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지금 이 계절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즐기는 것이 훨씬 풍요로운 삶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거든 그 흐름을 타고 유유히 흘러가라. 나이 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삶의 각 계절을 온전히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나이 드는 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젊어 보여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면 지금의 나로 살 수 있습니다. 흰머리가 있어도 주름이 있어도 있는 그대로의 나로 환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그 웃음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이 드는 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스르려고 힘쓰고 계십니까? 여섯 번째로 욕심내면 안 되는 것은 과거를 되돌리려는 욕심입니다. 전라북도에 사시는 72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가족에게 큰 어려움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수십 년이 지나도록 마음속에 남아 밤이 되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이라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항상 죄인 같은 마음이 드셨고 그 미련이 현재를 즐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힘들었지만 우리 잘 자랐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 같이 있잖아요. 그게 충분한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고 이분은 처음으로 크게 우셨다고 합니다. 수십 년을 과거에 묶여 살았는데 정작 지금 내 옆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못 봤던 거예요. 그 이후 이분은 달라지셨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 덕분에 과거의 짐을 조금 내려놓으셨고 지금은 저녁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십니다. 이게 진짜 내 삶이었는데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되돌리려는 욕심은 현재를 잃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으려는 손을 놓아야 합니다. 손을 놓는 순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를 내려놓는 것은 그때의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나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나를 이해하고 이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입니다. 과거에 쓴 에너지를 오늘로 가져오십시오.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데 쓰던 그 마음을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쓰십시오. 그것이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오늘 밤 오래된 후회 하나를 마음속으로 떠올리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그때의 나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충분히 했다. 그 말이 과거에 묶인 줄을 조금 느슨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늘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지나간 일에 마음이 묶여 현재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곱 번째로 욕심내면 안 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지려는 욕심입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75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은퇴 이후에도 늘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셨습니다.
이웃이 새 차를 사면 내 차가 초라해 보이고 친구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나도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자녀가 좋은 집에 살면 나도 더 좋은 곳에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비교가 일상이 되어버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는 오후에 혼자 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셨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비교하지 않고 그냥 빗소리만 듣고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 조용함이 행복이구나. 모든 것을 다 가지려는 욕심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항상 더 가진 사람이 있고 항상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교 속에 있으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행복이 가려집니다. 비교는 지금 이 순간의 감사를 빼앗아 가는 도둑입니다. 그 도둑으로부터 오늘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 욕심을 내려놓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욕심을 줄이면 감사가 늘어납니다. 지금 가진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가족이 곁에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풍요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남의 것을 보는 대신 내 것을 하나씩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먹은 밥, 오늘 내가 나눈 대화, 오늘 내가 걸은 길. 그 안에 있는 소소한 것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비교 없이 바라봤을 때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7가지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돈에 대한 끝없는 욕심, 남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심, 자녀를 내 뜻대로 바꾸려는 욕심, 모든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는 욕심, 젊음을 붙잡으려는 욕심, 과거를 되돌리려는 욕심,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려는 욕심. 이 7가지는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품어온 마음들입니다.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젊을 때는 필요한 마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그것이 지나치면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잃게 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남은 시간을 욕심과 불안으로 채우는 대신 평온함과 감사로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노후입니다. 인생 후반전은 욕심으로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평온함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욕심을 줄일수록 감사는 커집니다. 비교를 멈추면 지금 가진 것이 보이고 집착을 놓으면 관계가 더 따뜻해집니다. 과거를 내려놓으면 오늘이 더 소중해지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면 비로소 자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무소유를 실천하셨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이 온전히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악일익, 위도일손. 배움은 날마다 더하는 것이지만 삶의 도는 날마다 덜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더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덜어내는 삶을 배울 때입니다. 덜어낼수록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질수록 자유로워집니다. 결국 행복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충분함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욕심은 끝이 없지만 만족은 지금 이 순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에는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그 자리에 평온함이 들어오고 감사가 들어오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의 따뜻함이 들어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밖에서 오는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비워야 채워진다. 오랜 유배의 고독 속에서도 그는 욕심을 내려놓고 학문에 집중함으로써 평생 가장 빛나는 저작들을 남겼습니다. 비움이 채움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욕심을 모두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친 집착 하나만 오늘 조금 내려놓아 보십시오. 통장을 하루에 10번 확인하던 것을 3번으로 줄이는 것. 자녀에게 전화해서 조언 대신 잘 지내고 있어? 라고만 묻는 것. 하기 싫은 모임 하나를 조용히 빠지는 것. 그 작은 하나가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걸린 욕심이 하나 있으셨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를 오늘 저녁 조용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무겁게 짊어지고 있던 것을 바닥에 내려놓는 그 순간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